일을 잘할 수 있는 소리를 어떻게 하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요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일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정해진 데드라인 안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 안녕하세요.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부합니다. 빅아이디어 캠퍼스의 김종석 학장입니다. 오늘은 동기부여 수업 시간이 있는 날인데요. 게스트로 류랑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일을 잘해서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혹은 코칭이나 강의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몸담고 계신 회사 이름이 성과 코칭이에요. 네.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소리를 어떻게 하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요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일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정해진 데드라인 안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 근데 그냥 결과물이 아니고 수요자가 원하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다 끝냈습니다. 이게 아니고 팀장하고 사전에 약속한 결과물의 기준을 잘 이루어냈을 때 그걸 우리가 보통 성과라 그러는데 네. 그걸 잘 이루어냈을 때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참 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대표님. 직원과 사장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이제 월급을 주고 받는 관계가 좀 덜한 것 같은데 같은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8시간 동안 함께 일하는 관계여서 참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은 정말 좀 힘든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직에서 분명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상대방하고 관계를 하려고 여기에 들어온 게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느냐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거지. 최근에 기업에 강의를 가보면 MZ세대는 어떻고 나이 든 사람은 어떻고 기성세대는 어떻고 이렇게 뭘 나누어서 유형별 대처 방안을 가져간다는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형별 대응 방안은 없어요. 그 사람은 어느 시대를 살아가느냐의 문제라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80년대생이든 90년대생이든 비슷한 생각을 해요. 다만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경험들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좀 다를 뿐이지 실제로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은 내가 80년생이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할래. 나는 90년생이니까 나는 이렇게 배워서 이거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역할과 책임의 문제예요. 역할과 책임을 명료하게 되면 모든 문제들은 슬슬 풀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사장보다 직원이 나이가 많은 경우가 좀 드물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보스보다 직원들이 나이가 많은 경우도 많고. 말씀이 나와서니까 말인데 서양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양 문화는 개인이 곧 국가고 개인이 곧 우주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합이 팀이고 팀의 합이 본부고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걔들은 기본적으로 소위 유니버셜 개념이라든지 유나이티드의 개념이 강해요. 근데 우리 동양 문화, 그중에서도 한국은 집단사회입니다. 조직 내에서 너는 어떤 서열과 역할과 책임을 다 하니 이게 우리 문화거든요. 이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트레이닝 받아온 사람들이 개인 중심으로 트레이닝 받아온 사람들의 관리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노이즈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요. 많이 생기죠. 대표님 그러면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는 직원들이 있어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 되는 기준을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다른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 기준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팀이나 상위 조직의 장이 원하는 결과물을 위해서 해야 할 과제와 목표를 일일 단위로 주간 단위로 중간 결과물들을 계속 산출하고 있느냐. 그러면 제대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월간 단위의 성과를 위해서 주간 단위, 일일 단위의 과제와 목표를 계속해서 끝내고 있다. 제대로 일을 한다. 열심히 일을 한다. 근데 근무 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뭔가는 오퍼레이팅을 하고 있는데 결과물은 없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냥 근태 관리가 좋을 뿐이죠.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근태 관리가 좋을 뿐이죠.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거의 그 기준이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결국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기간 내 아래 날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완수하고 있다. 네. 이게 열심히의 기준인 것이죠. 네. 오늘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니까 다 대표 제자 모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대표님 직원들이 와서 이제 피드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때 CEO로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피드백을 요청하는 사람의 생각을 먼저 구조화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리포트를 하나 들고 왔다. 그러면은 이 리포트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리포트가 어떤 리포트고 이 리포트가 최초에 작성이 될 때 결과물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상호 합의했는지의 기준을 가지고 작성을 한 사람이 자기 평가를 해봤을 때 이 기준에 얼마만큼 부합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뭔지 원인은 뭔지를 스스로 셀프 디스크립션을 하게 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 기준 대비해서 어디가 부족하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를 셀프 리뷰 시트를 갖다가 먼저 작성을 해서 그거를 들고 오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셀프 리뷰 시트. 셀프 리뷰 시트를. 결국 직원들을 계속 이제 생각의 나무를 성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저 대표님 저 했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근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가봐. 들어와. 내가 피드백 해줄게.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이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의욕이 좀 보이지 않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내가 모티베이션을 좀 자극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창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 의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가 내가 이 회사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본인 스스로 인식하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빅아이디어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기여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3년 내지 5년 후에 우리 회사에서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한다. 자기 스스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로드맵을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최소한 분기 단위 정도로는 본인 스스로가 인식을 하게 되면은 달려들 수 있는 손에 잡히는 뭐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뭐 앞으로 이 세상은 이렇게 변할 거야. 그래 되면은 자네는 이렇게 될 것이고 너무 허황된 이야기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자기가 서 있는 현재 위치에서 단계별로 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를 스스로가 성취를 하고 열매를 딸 수 있는 감을 줘야 되지. 안 그러고 너무 두루뭉술하게 하거나 휘황한 이야기를 하거나 하게 되면 퇴근하고 나서 술집에서 술값이 더 들어갑니다. 네, 대표님 아까 MZ세대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MZ세대 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방법이 있는지. 이 MZ세대들의 핵심은 뭐냐면은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맞아요. 열심히 해. 나중에 내 너를 갖다가 봐줄게가 아니고 사전에 뭔가 기준을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고 뭐 1년 후 내가 근무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왜 1년 후를 이야기하느냐 이게. 맞아요. 그리고 조직의 미래는 사전에 고민하는 것이 왜 내보고 그걸 고민하라 그러냐 뭐 그런 쓸데없는 요구를 나한테 하지 마라 이거지. 알아서들 하시고 그리고 나는 내 일만 하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MZ세대들이라고 해서 특별할 게 없는 게 소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조직 내에 있는 나이가 뭐 60년대생이든 70년대생이든 MZ세대든 다들 소위 민주화의 바람을 겪고 자기 나름대로의 머릿속에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표시만 잘 안 내서 그렇지. 예를 들면 야 너는 그래도 40대니까 이해할 만하잖아. 너까지 왜 그래? 이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입을 딱 다물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도 20대 초반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좀 나눠주세요 하고 싶은데 너는 인마 돈만 밝히냐? 너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이런 말을 듣기 싫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시대인으로서 바라봐야지. 여기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떻고 젊은 사람들이 어떻고 그 사람들이 마치 무슨 화성에서 온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같이 뭐 강의를 하는 사람이나 전문가들이 뭔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해법을 갖고 있는 나를 좀 써주세요라고 하는 상업적 관점이고 제가 볼 때 장사 소환적 관점이지 특별한 거 없다 이것이지. 이 방송을 보시는 MZ세대 분들은 이제 덜 억울하셔도 되겠네요. 그럼요. MZ세대를 사로잡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대 자체가 과거에는 예사롭게 해도 되는 것들이 이 시대는 다들 문제가 되는 시대다 이거죠. 맞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때는 야 나는 말이야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표님은 지금까지 성과 코칭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예. 무수히 많은 회사를 봐오셨을 거잖아요. 예. 과연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일까? 항상 이런 의문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대표님께서 좀 정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좋은 기업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 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미션이 명확한 기업이 저는 우선 좋은 기업의 첫째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예.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 예, 물론 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매자가 요구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뭔가 반대급부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에 충실한 것을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건 장사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도 책에 보면 장사꾼과 사업가에 대한 기준들을 갖다 많이들 이야기하고 하지만 네. 최소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한다면 거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정말 속이 편하고 발효가 잘 된 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빵이 많이 없더라. 그래서 그러한 빵을 만들어서 나는 밥 먹는 것 대신에 식사 대용으로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이 있으면 나는 그 빵을 사리라.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고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왔노라. 네. 이게 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지 누구에게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지가 명확하고 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전문 분야 우리 주특기 분야를 우리는 어떻게 가져가겠다. 돈만 되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네. 우리는 이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기여하겠습니다. 미션과 비전이 명확한 조직. 두 번째는 조직에서 이 일을 할 때 역할과 책임 중심으로 자기 완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 이 조직이 저는 가장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오늘 류양국 대표님 모시고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사실은 정말 좋은 컨텐츠들을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오늘 제가 궁금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지난 8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조직을 저는 그 하루가 되게 목말랐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그 하루만 있었으면 좋겠다. 10년 동안 그날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 오늘은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게 너무나 증명이 되는 별 말씀을 겸손의 말씀을 예.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님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다음번에는 서울에서 예. 이런 컨텐츠 한번 찍을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